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2021년 GDP가 3.6%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금리 인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지금 제로 금리입니다. 워낙 많이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거의 바닥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서 3조 달러 이상을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제로 금리고요. 지금 코로나 이제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국에 전 세계 60% 이상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또 막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을 그게 더 크게 좋은 영향으로 지금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영업자를 인해서 아무리 금리가 내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제 개인적으로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내몰릴 지경입니다. 신용대출, 기타 대출,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거기까지 해서 금리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은 더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완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만약 그 예상대로 GDP가 3.6%까지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많이 내수 시장을 한다고 하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시기를 2021년을 지나서 2022년 상반기 때는 아마 그때 대통령 선거가 끝나겠죠.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되는 분이 아마 그때쯤 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지금 금리가 0.5%입니다. 그게 1%, 1.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만약 1.2%, 5%, 2.5 아니면 1.5%까지 오른다고 치면 최대 2.5에서 3배까지 오르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받는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는 금리가 못해도 3배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년 이자를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1,000만 원 좀 작나요? 그러면 2,000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2,000이면 한 달에 내는 돈이 12개월 나누면은 한 160, 70 정도 됩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1,000만 원 치면 7, 80이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생각할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80 몇만 원 정도 나와요. 그게 만약 3배로 늘어나면 80이 240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받는 월급에 생각해서 대출을 이제 갚겠죠. 다만 많은 이자를 내더라도 집값이 오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즉 그런 현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현상에 집값이 너무나도 연끌모아 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저금리거든요. 자, 오늘 11월 13일 뉴스가 뭐가 나왔죠? 신용대출로 받는 거에서 막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고소득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규제적이 아닌 점은 빼고 규제적에서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규제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집을 또 사줘야 매수자가 많아야지 집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힌다고 하면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도 막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전반적으로 127만 원 공급한 게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어요. 70에서 80%. 요즘에 과천에 있는 분양이나 가밀지구 분양가를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지금 본인이 아파트를 매물해서 사셨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 분양가 상한제로 70에서 80%에 분양한다고 치자고요. 그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신축이고 본인은 못해도 최소 5년에 10년 된 아파트거든요. 당연히 이 가격은 올라가 본인권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합칠 거란 말입니다. 거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본인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인터넷 뉴스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은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줄거리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2022년 5월 달에 0.5%가 됐습니다. 이 0.5%에 제가 왜 줄을 쳤을까요? 바로 5월 이후에 그 영꿀모아 하면서 엄청난 서울에 매매량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나왔던 그 대부분의 그 서울권에서 수도권이나 다 부동산 법인이 팔아쳤다는 얘기도 나왔죠. 다주택자도. 자, 보시게 되면 서울 부동산 정보강좌에서 가져왔던 내용, 제 유튜브를 많이 들으셨던 분은 이걸 많이 봤을 겁니다. 자, 7월을 기점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보시기엔 5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로 떨어지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뭐 언론의 영향도 큽니다. 많이 부추긴 영향도 크고 세력들의. 자,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 보기엔 30대 이하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분들이 현금 주고 사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샀을 거란 말입니다. 최대한 끌어모아 샀죠. 집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집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겠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6월, 7월, 8월도 올랐는데 이게 만약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본인이 산 금액보다 안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이 이자가 지금 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은, 그게 200, 250%가 된다고 하는데,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주식처럼 폭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흔들려 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보통 현금을 주고 사면 떨어지더라도, 에이, 그냥 묻어놓는다고 생각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 뭐 이자 나갈 것도 없고, 여윳돈을 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주식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돈을 안 하신 분들은 일희일비를 하게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하지만, 근데 이 아파트, 이게 본인이 돈을 그렇게 대출을 받고 산다면 매번 그걸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처럼 매년에 돈이 왔다 가는 금액이 볼 수는 없잖아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흔들려요. 그럼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매부터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부분 많이 올라갔죠. 내년 1월달, 6월달도 6월달에 양도세 중과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로 이제 대출로 살 수 있는 수요층도 뚝 떨어집니다. 왜? 보통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연봉 5천 이상 상에 많은 분들이 사잖아요. 7, 8천 이상 분들로. 그분들 이제 다쳐버립니다. 금리 인상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도미노 형사처럼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는 우리나라 것만 보여줬지만 지금 미국 거를 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2023년까지 제로 금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3조 이상을 내수시장에 푼다고 했죠. 그러면 수출이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는 일어납니다. 뭐 중국의 이제 견제 때문에 거기에 좀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된다, GDP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바이든 당선 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책가 왔죠. 우리한테 좋은 영향입니다. 한국 경제 큰 종양이지만 이런 불안 요소는 있다.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당연히 있는데 그냥 이 하나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 영향도 있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저 처음에 났을 때 뭐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이 일상.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상당히. 다만 그 나왔던 전문가 말씀대로 내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에 전 세계 60%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저희 나라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되게 플러스가 됐다고 얘기들을 라디오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신뢰감이 높았잖아요. 제품도 완성도가 높았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영향해서 거의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아니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또 유치될 게 경제적인 게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내수가 잘 돌아가고 뭐 돈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 금리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된다? 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신용대출 많이 받은 그 연끌 모아 사신 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이 온다. 그분들이 버티기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월가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달만 해도 엄청나게 순이익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도 엄청나게 빠져나갔죠? 엄청나게 좀 이익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되게 그 코로나19 잘 제쳐하면서 경쟁 그 이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0.8%. 마이너스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만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북한 리스크도 있고 재벌 뭐 이런 그 거기에 뭐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나라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언론들은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지만, 자, 뭐 코로나19 백신도 있지만, 자, 국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여기 밑에 보시면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가 내년에 3.6% 예상하면서 2020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쉽지가 않다. 자, 보시게 되면 전세 대출은 제외하자고요. 날아가는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있다 보면 그게 쉽진 않습니다. 전세자금 서민들이 많이 받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자, 주택담보대출을 보시자고요. 작년을 비교하게 되면요. 8월달은 3.1%, 자, 9월달은 4.4%, 자, 10월달은 3.2% 주택담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사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집을 사시면서. 근데 이거 플러스 신용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일부분이 아마 거기 주택을 산 사람, 그 외에 뭐냐,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대출하고 다른 대출을 받은 기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아무리 GDP가 회복되더라도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금리 인상하기는 바로 타격이 오거든요. 그 영향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올 때까지, 자영업자가 안정권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줄 거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002년 한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대선 끝날 때까지. 그 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GDP가 되게 좋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예상이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틀렸으면은, 틀리게 되면은 뭐 금리 인하는 더 오래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11월 달 걸 보게 되면요. 자, 금액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20년 10월 달 보게 되면 쭉쭉쭉 올랐어요. 전세가. 최악의 전세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뉴스를 보게 되면 꼭 아파트에 사셔야 됩니까? 제가 보면은 제 빌라도 가격은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대구나 부산도 뭐 2, 3억씩 올랐다고 했잖아요. 자, 예전을 생각하시라고요. 미분양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지방에. 그런 현상이 안 오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건 제가 신경이 안 씁니다.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 별로 듣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연끌 모아 사셨다고 쳐요. 일단 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신용담보대출이라든지 회수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샀다고 쳐요.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만약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만약 제 예상대로 고가였다 해서 떨어진다고 치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가계대출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게 금리, 지금 저금리인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뭐 전문가들 3.6%, 내년 이번에 0.8% 했습니다. 자, 후반기부터 이게 늘어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이제 인상과 초반에 말씀드린 수도권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 들어가야죠. 3기 신도시, GTX 노선.
그리고 계속 지금 공급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싸요. 과천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가밀주구만 봐도 그래요.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고가인 줄 알까 뭘까 그건 모릅니다. 그 시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청약에서 당첨되는 거는 거기는 우리가 말해서 주식이 맨 처음에 사실 때 상장할 때 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제가 비유를 계속 했잖아요. 본인이 사는 아파트와 옆에 있는 누가 신축으로 두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다면 이 가격의 7, 80%입니다.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그 이제 5년, 1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신축인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올라가지만 이거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킨 게 지금 이렇게 큰 영향이 온 겁니다. 재건축 3법도 그렇고요. 이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죠. 그쵸? 이런 게 맞물리는 게 2021년 그때부터 해서 2022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오게 되면은 시한폭탄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연골 모아 사신 분인데 만약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선은 돼서는 꼭 파셔야 된다는 거. 이건 꼭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가족들과 잘 상의를 하시고 금리 인상을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골드만삭스나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번에 코로나19 다 대처하면서 경제 성장을 봐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처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 올 수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만약 지금 집을 사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분을 꼭 고려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 산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금액이 계속 올라서 우리 구독자들의 돈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보면 계속 이렇게 오름과 내림이 있는 거거든요. 맨 꼭대기에서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